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장 심지연입니다. 여러분, 국제문화교류 그리고 문화예술 해외 진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나도 진출하고 싶은 권역 또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국제문화교류를 지원하는 기관과 지원 사업은 많은데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국제문화 교류를 위한 첫 번째 단계, 데스크 리서치를 위한 소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국제문화 교류의 동반자가 될 기관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소개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공기관들은 국제문화 교류와 해외 진출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들을 살펴본 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사업하면서 만나는 해외 파트너들에게 한국의 공공기관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펀딩 스트럭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먼저 국제문화교류 관련 업무를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역할로 나누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주요 정책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두 부처, 문화부와 외교부가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를 통한 외교,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부처의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요.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만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간의 협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해외에 널리 확산시키고 매력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문화융성을 대내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더욱 긴밀히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외교부는 공공외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와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요. 문화부는 문화를 통해 세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부처의 발언을 통해서 국제문화교류와 공공외교에 있어서 외교부는 국가 브랜드 제고에, 문화부는 문화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조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분야 국제문화교류의 핵심 부처이고요. 외교부는 공공외교를 한 수단으로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사업은 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문화부의 소속과 산하공공기관에서 각 기관의 역할과 미션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기관들이 어떤 역할과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정부의 예산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보다 큰 정책적인 사업들과 국제교류, 해외 진출 사업을 운영한다면 지역정부 산하기관들은 지역의 작가, 단체, 그리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에 보다 집중하고 있으며 양측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부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문화홍보원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을 해외에 알리고 한국 정부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문화부는 세계 27개국 32개 문화원을 거점으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해외 문화 홍보 거점 기관이자 국제협력센터로 역할하며 정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진행하는 국제문화교류 이벤트에 장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팝 페스티벌, 태권도 대회를 비롯해서 한국 영화제,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의 주요 협력기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외한국문화원, 해외 문화기관들과 협력해서 국제 우수 작품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국내 우수 프로그램 풀을 선정하니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전시나 공연이 있으시다면 이 사업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해외 문화 정책 동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외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비롯하여 글로벌 전시 마켓 정보, 또 현지 소비자 분석, 현지 주요 기관의 디렉토리와 비즈니스 가이드북까지 해외 진출을 위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챙겨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주로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과 기초예술 분야의 실험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국제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사업은 예술과 해외 레지던시 지원과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 아르코 국제예술 확산 지원, 그리고 청년예술과 해외 진출 지원이 있습니다. 예술과 해외 레지던스 지원은 문학, 시각, 예술, 공연예술 분야 예술가의 해외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데요. 라익스 아카데미, 베타니엘 스튜디오 등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정형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비지정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기획자분이 참가하실 수 있는 테이터 모던과 협력한 인텐시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레지던시 참가자들의 후기를 제공하고 있어서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고 또 레지던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좋은 참고 자료이자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들의 리서치, 공동 협업 작업, 그리고 초청 사업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예술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유럽 방송연맹 등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창작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 청년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과 프로젝트 기획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예술가 해외 진출 지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들을 해외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아르코 국제예술 확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작가분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면 예술경연지원센터는 창작 이후에 유통, 매개 영역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창작된 작품들이 더 많은 소비자인 항유자와 구매자를 만나게 하고 더 나아가 해외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경연지원센터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분야의 해외 진출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한다면요, 타 기관의 사업이 해외 여러 나라와 교류적 차원이라면 저희는 보다 시장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우리 작가와 단체들이 해외에서 항유되고 또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르별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각예술 분야입니다. 시각예술 분야는 미술계 현장의 실태조사부터 작가들의 시장 진입을 돕는 사업, 투명하고 건강한 미술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작가와 갤러리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고 해외 기관의 한국 작가 초청 정시 지원과 매개자들의 해외 리서치 지원, 그리고 해외 출판 지원과 한국 미술 정보를 제공하는 영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진출을 하는 작가를 지원하는 형태와 기획자, 매개자의 해외 리서치, 미술시장 주체들의 직접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콘텐츠, 주로 외국어 콘텐츠를 제공해서 한국 미술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한국 미술을 프로모션하는 지원이 두 번째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제문화교류 기획자분들께서는 특별히 매개자들의 해외 리서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비아와 해외 기관과 협력하는 한국 작가의 초청 전시를 지원하는 해외 기획 전시 지원, 그리고 외국어로 출판하는 한국미술 도서를 지원하는 해외 출판 지원 사업과 한국미술 국제교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더 아트루를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예술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연예술 네트워킹 플랫폼인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해서 국내외 공연예술 트렌드와 우수작품을 소개하여 국제교류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연 및 전통예술의 해외 유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 주요 축제, 공연장들과 협력하여 한국 특집 프로그램 및 한국 단체의 연계 투어를 지원하고요. 전 세계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국 음악과 문화를 집중 소개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뮤지컬 분야에서는 K-뮤지컬 로드쇼가 한국 창작 뮤지컬 작품의 중화권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고요. K-뮤지컬 국제마켓을 통해서 뮤지컬의 기획 제작 단계부터 투자 및 국내 유통 단계까지 작품 제작 전 과정을 촉진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입니다. 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의 협업을 지원하고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수교계기 문화행사와 상호문화교류회를 통해서 국가 간 문화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과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문화교류 조사,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한류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인 넥스트는 국내의 문화예술 전문기관, 제외 한국문화원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요. 교육, 멘토링, 해외 파견, 프로젝트 등을 지원해서 기획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풀로 구성해서 해외 문화예술기관 및 제외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소개하는 트래블링 코리안 아츠 사업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은 특히 수교계기 문화행사들을 기획, 운영하고 또 지원하기도 합니다. 수교계기 문화행사는 한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국가 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대상국의 현지 수요와 문화 특성을 반영한 문화교류 프로그램들이 추진됩니다. 국제문화교류에서 수교기념 행사들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양한 공공 지원이 마련되니 이 계기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예 디자인 분야의 진흥에 특화된 전담기관이 있죠. 바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입니다. KCDF는 공예산업 진흥을 위해 국내에서 공예 트렌드 페어를 개최하고요. 공예 매개 인력 양성 및 해외 교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공예 디자인 트렌드와 관련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예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한 판로 다각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통 공예의 세계화를 위해서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전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예 디자인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의 공예 디자인 마켓과 관련한 국제교류 사업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은 방송, 게임,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실감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획 창제작, 유통 해외 진출, 기업 육성, 인재 양성, 연구개발 등의 지원 사업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콘텐츠 등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콘텐츠 영역들 간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과 자료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컨텐츠진흥원에서는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글로벌 컨텐츠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컨텐츠 기업의 현지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데요. 해외 바이어 매칭, 해외 진출 상담,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며 시장 개척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K-팝 그리고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컨텐츠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곳이 세종학당입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종학당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재의 보급,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고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문화 보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인력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전문가 인턴 파견 사업은 문화예술 전공 인력을 문화 교원으로 선발 파견하여서 현지의 세종 아카데미에서 문화 강좌를 진행하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학당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관심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협업이 가능한 지점들이 많겠죠. 전 세계 234개소의 세종학당은 국제교류를 위한 현지의 정보와 수요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외교부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교부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전문기관입니다. 한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기관입니다.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한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맥을 구축하고 한국학 증진 등 외국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F 문화예술 사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내의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가 문화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가구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문화교류로 해외 박물관에 한국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독립된 한국실을 설치하고 한국 유물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박물관의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박물관의 한국실만큼 중요한 것은 한국실의 유물과 작품을 연구하고 전시하는 한국미술 전문 큐레이터입니다. KF에서는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 한국 전문 큐레이터직을 신설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예술 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재공간과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KF에서는 차세대 인재들이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계 유수의 박물관 학예부, 교육부서, 보존실, 아카이빙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박물관 인턴십이 있는데요. 구겐하임 미술관, 라크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해외 미술관에서 경험을 쌓고자 하는 신진 인력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물리적 이동의 제한과 더불어 최근 아시아 권역의 소통과 연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집중하는 두 개의 기관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으로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시아 문화가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입니다. ACC는 아시아 동시대 공연 예술의 창제작 허브를 지향하며 진취적인 작품의 기획과 제작, 담론을 생산하는 예술극장과 인문, 예술, 과학이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랩 기반의 창제작 플랫폼인 문화창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인 만큼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 아시아 문화 연구 등 다루는 콘텐츠의 중심에 아시아를 두고 있습니다.
ACC에서는 전문인력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동시대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융복팝 기획자, 디지털 아키비스트, 전시 테크니션, 사운드 엔지니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기획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융복합 특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세안 문화원은 아세안 10개국의 다양한 역사와 사회 문화를 소개하여 우리 국민과 주한 아세안인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와 다루살렘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지역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문화원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와 주제별 국가별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공연 및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던 아시안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해와 국제 교류를 위해 이 두 기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국제 교류 관련 정보와 해외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주요 자료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 분야의 해외 예술기관, 단체, 공간, 행사 등을 소개하는 더 앞으로가 있습니다. 디렉토리와 더불어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의 해외 리서치를 통한 해외 시장 분석, 그리고 현장 리포트 등 구축된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 들르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매개자들의 해외 리서치 지원을 통한 자료를 아카이빙 해둔 프로젝트 비아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해외 기관 디렉토리뿐만 아니라 리서치의 결과 보고서도 제공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지역의 사전 리서치를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미술 정보를 찾을 때 필요한 영문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더 아트로가 있습니다. 한국미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해외 파트너와 친구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국제교류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한류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류 백서와 한류 실태조사, 글로벌 한류 트렌드 등 보고서와 통신인들의 각국에 대한 다양한 리포트가 현지의 생생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사업 정보 및 각종 동향 정보를 민간단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문화로가 있습니다. 문화로에서는 각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문화원과 앞에서 살펴본 국제교류 지원 기관들은 각종 펀드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거진, 뉴스레터와 기관 DB 등 그리고 다양한 동향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홈페이지에서는 유관 기관들이 서로 링크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시작하셔도 정보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국제문화교류 거점 기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어디에서부터 문을 두드려야 할지, 어떤 기관이 여러분들의 활동과 가깝게 맞닿아 있는지 파악이 좀 되셨나요?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과 사업들을 이해에 도움이 되신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어서 국제교류 해외 거점, 해외 기관들을 소개하는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